이제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빼고는 결국 이번 주가 3월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를 빼고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수익을 크게 줬던 3월 시장이고 이 시장이 이제 4월 달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로 대응할 건지 먼저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일정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이 부분이에요. 코스피 지금 차트를 보면 제일 좋은 게 300일을 뚫었어요. 제가 이제 환호를 일렀던 게 뭐냐면 이때 너무 시초가 300일을 강하게 뚫어서 갔다가 요거 지지 못하면 300일 요거 지지 못하면 다시 여기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깨기가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 요때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300일 돌파 저항가는 있다가 300일을 지금 뚫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일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 이 고점을 2680을 돌파할 거는 어떤 역할을 하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300일을 깨고 내려오면 다시 보는 게 우리가 요 날이었죠. 요 날 2559, 2560이면 자, 여기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 잡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반등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300일을 깨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시점의 바닥권까지는 염두에 둔다. 그러면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이슈들이 부각될지, 그러면 그 한 주, 일주, 한 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주목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일정들에서 이제 보면 요약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약표를 보기 전에 초안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요걸 볼게요. 그러면 초안을 보면 이게 안 보일 수 있겠다. 지금 보면 인공지능 섹터로는 내일 시점에서 있는 게 AI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어요. 요거에서는 이번 주에는 이 모처럼 만에 인공지능 쪽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취소로 인해서 죽을 쓰고 있었던 인공지능 섹터들한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대장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인공지능들이 움직이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냐면 냉각 쪽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보안 쪽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또 일정 쭉 한번 보니까 이걸 볼게요. 그 다음에 26일 조간에는 이게 있네요. AI 글로벌 컨퍼런스와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26일 조간이 있으면 결국에는 25, 26일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면 요거예요. 26일 날 우리 26일 수요일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요렇게 있죠.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면 뭐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면 양자 쪽까지 한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를 3년 내에 상용할 수 있다. 양자 큐비트로 비트코인의 암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암호를 다 뚫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한번 양자 섹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러면 이때는 현대차와 포스코, KT와 협의하면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KT하고 있는
인공지능 섹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소프트에서 AI 에이전트 쪽들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델 테크놀로지 생성형 인공지능 메가런치. 그럼 델 테크놀로지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서도 챗 GPT 쪽이 될 수 있고 AI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모처럼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델 테크놀로지 관련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델 테크놀로지의 생성형 AI가 나오면 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냉각 설비 쪽들의 기업이 부각되죠. 과거에 한번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것 때문에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수요일 날은 화요일 수요일은 누가 보더라도 인공지능이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로봇산업협회 로봇 부품 협의회 있으면 모처럼 만의 로봇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모터라든가 엔코더라든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래픽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모처럼 만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로봇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1일 날 목요일 날은 뭐가 있냐면 27일 날 목요일 날은 뭐가 있냐면 할리우드 AI 영화제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영상이죠. 뭐 소라라든가 틱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버추얼 시스템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도 같은 인공지능의 맥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가서 아까 우리가 한 장의 표로 요약했던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대장주들을 찾아갈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1일 날 12시 정부 정책 일정이거든요. 2시에 AI 글로벌 컨퍼런스 열린다. 그러면 내일 시점에서는 빠르면 10시, 늦으면 1시 반, 이때부터는 인공지능 글로벌 컨퍼런스 관련 보도자료들이 쭉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거래가 없고 주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인공지능 하나를 잡아서 몰려간다라고 이제 해서 편입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 AI 에이전트로 부각됐던 게 어떤 거죠? SP소프트라든가 이스트소프트 등이 부각받았는데 실적 측면까지 보면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두각을 냈던 부분이 SP소프트와 이스트소프트예요. 그중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을 먼저 보면 SP소프트라는 거죠. 플리토도 굉장히 좋지만 거래가 너무 없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SP소프트만 있느냐? 아니죠.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있을 수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솔트루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인공지능 섹터들은 내일 시점에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오면 항상 4난매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4난매.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움직일 거고 클라우드가 움직일 거고 보안이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인다고 했죠? 데이터 센터가 보안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인공지능 AI 로봇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정을 봤을 때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뜬금포로 어디였죠? 빅테크 기업이 하나 인수한다. 보안업체를 인수한다. 스타트업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보안주들이 장중에 15% 20%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면 지난주 움직였던 장중 고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제일 메인은 결전의 날은 3월 26일 수요일이라는 거죠. 가장 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서울.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3월 초에서도 한번 기사가 됐는데 이슈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2곳 투자를 취소한다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이 청천날벼락을 맞았었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도 낙폭 과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정책들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투어 인 서울이 요게 수요일에는 메인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보면 인공지능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에이전트를 하는 대장은 나오는 게 SP소프트라든가 이스소프트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움직일 거는 보안도 움직이겠고, 그러면 똑같죠. 양자가 뺐네요. 양자를 뺐어요. 제가 모르고 빠졌네요. 그럼 보안 쪽에서는 모니터랩이나 샌드랩, 뭐 한싹 이런 게 움직였는데 저는 모니터랩이 대장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양자에서는 뭐 ICTK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첨가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델테크 생성형 인공지능 메가 런치 행사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인공지능이고, 델테크놀로지 관련 인공지능 반도체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오늘 움직였던 게 그거 까먹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움직임을 보는데, 일단 반도체는 차치하고라도 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AI 섹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화요일, 수요일은 누가 보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인공지능을 꼭 하나는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도 있고 보안도 있고 로봇도 있고 어떤 거 살까요? 그럼 당연히 인공지능을 사야 되겠죠.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련주들을 하나를 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로봇 쪽들 보니까 델테크놀로지 생성형 AI 메가 런치가 있는데, 또 로봇산업협회 로봇 부품, 아까 이제 감속기라든가 엔코더라든가 이런 것들 쭉 업종을 나뉘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수요일 시점에서는 로봇의 부품주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화수는 정해졌어요. 인공지능 하나, 로봇 하나. 하나로 한다면 인공지능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본다면 어떤 것까지 볼 수 있냐면 보안 쪽,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볼 것들은 최근 들어서 로봇 섹터, 하이젠 RNM이라든가 이런 로봇 섹터들은 빠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클로봇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다가 빠졌지만 바닥권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미오도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슈가 요거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로봇 섹터들을 보면 대장 역할하는 것들은 전 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 이러한 그 매물,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아 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슈가 됐을 때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요건들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면 3월 27일 날은 할리우드 AI 영화 개최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소라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틱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숏폼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덱스터 같은 VFS 이런 쪽인데, 결국에 보면 소라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어요? 뭐 키네마스터, 근데 이제 키네마스터라든가 크라우드웍스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숏폼 관련된 거는 레뷰 코퍼레이션이랑 카페24 이런 것들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레버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이슈가 아닌데 1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왔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됐을 때 부각됐을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VF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덱스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M83. 그러면 우리가 영화 쪽으로 보기 때문에 할리우드 AI 영화 개최에서는 M83을 하나를 봐야 되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빨갛게 진한 게 있고 빨갛게 진하지 않은 게 있고 까만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중에서 1순위를 봐야 될 거는 붉고 굵게 강조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한번 보자고요.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로봇 섹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지금 T 로보틱스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서 하락했던 부분은 지난 19일 수요일 날 나왔던 게 오버행 이슈예요. 전환사채.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도 같은 전환사채 이슈에서 하락했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13,300원 부근, 특히 300일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한번 올린다면 자, 이런 것들은 SP소프트 역시도 지금 현재를 보면은 16,000원, 16,0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클로봇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같이 보실 수 있는데 클로봇 역시도 주가는 안 깨고 있죠. 그 다음에 대장 역할을 했던 하이젠 한번 같이 보면 하이젠도 공교롭게 안 깨고 있네요. 그럼 최근에 계열 분리 때문에 급락을 보였던 로보티즈를 보면 계열 분리 악재는 반영됐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보티즈가 사업 분할을 해서 적자 사업 부분 두고 지금 있는 본업은 비용을 전개했을 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낙폭 과대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저가를 만드는 거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T 로보틱스를 보여드렸고 하이젠 RNM을 보여드렸고 클로봇을 보여드렸어요. 한번 차트 한번 위치를 잘 지켜보시자고요. 지금 고점 대비 보면 가격대로 보면 자 41,000원에서 31,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클로봇 24,000원에서 19,000원 왔다가 지금 빠진 거,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그럼 여러분들 볼 때는 빠지는 폭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지만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봤을 때 저는 T 로보틱스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이제 그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 대장이 치고 나간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로봇 섹터에서는 T 로보틱스라든가 하이젠 쪽을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인공지능 쪽을 보면 과거에 대장으로 움직였던 거 보면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요게 SP소프트에 똑같이 낙폭 과대고 또 요것과 움직였던 게 같이 움직였던 게 자, 이스트소프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SP소프트하고 이스트소프트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게 대장질을 할까요?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제일 힘이 좋고 SP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똑같이 바닥 잡고 왔는데 얘가 먼저 갔으면 이스트소프트보다는 SP소프트가 탄력이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장으로 나왔던 게 뭐죠?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스트소프트보다 탄력이 떨어졌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크라우드웍스 한번 볼까요? 크라우드웍스는 어제 움직였네요. 그러면 지금 대형주 쪽에서 보면 자, 한글과 컴퓨터, SP소프트, 이스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보면 힘이 있는 걸 보면 어떤 게 있어요? SP소프트가 가장 힘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가 힘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인공지능 쪽에서는 어떤 게 대장일지는 주가의 움직임 보여줬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후발주자보다는 대장주들의 탄력이 크게 부각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마이크로소프트 AI 서울 보면 과거에 움직였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양자에서는 자, 이 부분이었죠. ICTK. 자, ICTK가 양자 쪽으로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효도했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ICTK가 있고 또 뭐가 있죠? ALT가 있죠. ALT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KCS. 자, 지금 보면 양자 쪽은 움직임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로봇보다는 양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양자가 가면 로봇이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안 쪽에서는 이쪽을 보자고. 저는 대신에 지난주 먼저 움직였던 게 모니터랩이었어요. 모니터랩. 지난주에 보면 빅테크 기업이 인수한다고 해서 화요일 날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18%까지, 즉 5,100원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AI 서울 요게 나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럼 대장은 모니터비 될 거냐 아니면 ICTK가 될 거냐. 이걸 봤을 때 대장은 ICTK 쪽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로봇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거고 보안도 봐야 될 거고 로봇 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소라라든가 이런 미디어 관련된 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면 덱스터하고 이게 문제 VFS 쪽이 덱스터하고 그 다음에 M83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어떤 거를 매수하는 게 힘이 좋을까요? 미디어 관련돼서 보면 저는 M83 쪽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가장 붉은 글씨로 나왔던 게 뭐예요? SP소프트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M83을 붉게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거는 SP소프트라든가 M83 이 부분을 1순위로 봐야 될 거고 여기 그 다음에 ICTK 요게 있었죠. 요게 양자까지 1순위였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는 T-로보틱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관련돼서는 모니터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번 주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